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 기사 시작하겠습니다. K리그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선수 뜻 존중한다. 박주호 은퇴에 입을 연 김도균 감독입니다. 김도균 감독이 은퇴를 시사한 박주호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원FC가 28일 오후 6시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 1 2023 15라운드에서 광주FC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박주호의 은퇴 소식에 대해 김 감독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지난 3일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은퇴 경기는 자신의 등번호를 딴 날짜인 오는 6월 6일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열립니다. 은퇴 경기 2경기 전인 이날 광주전에 김도균 감독은 박주호를 선발 명단에 올렸습니다. 박주호의 선발 출전에 대해 우리 팀에 많이 헌신했던 선수다. 은퇴 시점이 언제일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은퇴할 때까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직접 제게 찾아와 은퇴 의사를 내비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선수 본인도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 생각해서 존중한다. 감독으로서 마지막까지 함께해서 아쉬운데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쉬움 속에 떠나보내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천 상무 새 사령탑으로 정정용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김천은 2대 감독으로 정정용 감독을 선임했다고 26일에 밝혔습니다. 정정용 감독은 2019년 20세 이하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남자 축구 사상 첫 국제축구연맹 주간대회 준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부터 2022년 말까지 3시즌 동안은 서울 이랜드FC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U20 준우승 신화를 써낸 조영욱을 비롯해 23년 2차 국군체육부대 운동선수 1차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U20 대표팀 출신 이지솔, 엄원상, 정호진이 최종 합격한다면 정정용호는 다시 한번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즌 중간에 부임의 책임감이 막중하다. 팬 모두가 고대하는 K리그2 우승, K리그1 승격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정정용 감독은 6월 1일부터 선수단을 지휘하며 6월 4일 전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감독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2023 시즌 상반기 감독직을 수행했던 성한수 감독은 수석 코치로 복귀해 기존 코치들과 함께 정정용 감독을 보좌합니다. 국가대표팀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 새 역사 김은중호 U20 월드컵 조별리그 첫 무패 통과 16강에서 에콰도르와 격돌합니다. 김은중호가 대한민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무패로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3년 대회 조별리그에서 3무를 기록한 바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대한민국 U20 대표팀은 한국 시각으로 29일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감비아와의 2023년 아르헨티나 U20 월드컵 C조 최종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1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조 2위를 기록한 한국은 6월 2일 오전 6시 에스타디오 우니코 마드레데 시우다데스에서 에콰도르와 격돌합니다. 한국은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김은중호는 앞선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A에서 F조의 각조 상위 1, 2위 12개 팀과 각조 3위 가운데 상위 4개 팀이 16강에 합류합니다. 한국은 최소 3위 와일드카드로 토너먼트 진출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최근 세계대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공식 발표 한국 대표팀 웨일스와 최초 A매치 맞대결 성사 손흥민 동료 포함 또 누가 있나?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9월 유럽 원정을 떠나 웨일스와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이 웨일스와 A대표팀 경기에서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한축구협회는 29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9월 유럽 원정 경기 첫 상대가 웨일스로 정해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오는 9월 7일 웨일스와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를 치르기로 웨일스 축구협회와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경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가 펼쳐질 장소는 웨일스 카디프시 레퀴스에 위치한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이고요. 카디프시티 FC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약 33,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유럽에서 현지 국가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은 지난 2018년 3월 북아일랜드 폴란드 원정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협회는 두 번째 경기 상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유럽 팀들 대부분 유로 2024 예선을 치르기 때문에 다른 대륙 팀들을 물색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웨일스가 A매치에서 맞붙는 건 최초고요. 웨일스가 26위로 27위인 한국보다 한 계단 높습니다. 웨일스는 과거 박지성의 동료로 잘 알려진 세계적 축구 스타 라이언 긱스, 그리고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가레스 베일이 활약했던 팀입니다. 긱스와 베일 모두 현역에서 은퇴했고요. 현재는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로 국내 팬들에게 친숙한 벤 데이비스를 비롯해 코너 로버츠, 번리, 본머스의 크리스 메팜 등과 함께 대표팀 주축 수비수로 활약 중입니다. 또 미드필더로는 니스 에런 램지, 풀럼의 해리 윌슨, 공격수에는 본머스의 키퍼 무어, 그리고 제가 양아들로 예뻐했었던 다니엘 제임스가 있습니다. 이번 주 K리그 순위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 울산, 2위 서울, 3위 제주, 4위 포항입니다. 5위는 대전, 6위 대구, 7위는 전북, 8위는 광주, 9위가 수원FC, 10위는 인천, 11위는 강원, 12위가 수원삼성입니다. 현재 최다 득점자 주민규 8골, 나상호 8골, 그리고 울산현대의 루빅손이 6골입니다. 해외 축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피셜이 드디어 떴습니다. 첼시 감독 포체티노, 토트넘 라이벌 첼시 사령탑 부임 2026년까지입니다. 첼시가 다음 시즌을 이끌 사령탑으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낙점했습니다. 첼시는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이 2023-24 시즌부터 팀의 감독이 되어 기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23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구단은 2년 계약에 더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단 관리에 능한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온화한 리더십과 적절한 전술적 배합을 통해 선수의 재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유망한 선수들이 많았던 사우샘프턴, 토트넘에서 그의 장기가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의 두 클럽을 지도한 경력이 있고 우승을 하지 못했음에도 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빼어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첼시에 필요한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첼시는 이번 시즌 공격적인 영입으로 선수단의 크기를 늘렸으나 선수들이 제대로 규합되지 못하고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무너지며 리그 12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받아들여야 했다. 상황에 맞게 선수들을 기용하고 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포체티노 감독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첼시의 수뇌부는 우리는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 그는 뛰어난 전략을 가진 세계적인 코치다. 우리는 그가 합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라며 포체티노 감독 선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리에 소식입니다. 사실상 오피셜 스팔레티 감독 떠난다고 합니다. 나폴리의 사령탑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결국 떠난다고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흘러나왔는데요.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직접 떠난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29일 이탈리아 공영방송을 통해 스팔레티 감독은 안식년을 원한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을 끝으로 나폴리를 떠날 것이며 이제 자유의 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끌고도 이달 초부터 이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라우렌티스 회장이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옵션을 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의 논의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게 화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팔레티 감독은 계약이 연장된 소식을 서면으로 통보받자 실망했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데 라우렌티스 회장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고 전문가들은 일제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폴리와 2년 만에 동행을 마치는 게 확정됐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떠나는 가운데 현재 나폴리의 차기 사령탑으로는 라파엘 베니테스, 빈센조 이탈리아노, 안토니오 콘테, 지안피에로 가스페리니 등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영규 선수 소식입니다. 멀티골을 폭발, 유럽 무대 첫 성적 6골 합격점, 셀틱 승점 99로 마무리.
공격수 오현규가 리그 최종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첫 유럽 무대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셀틱은 27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 파크에서 열린 2022-23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최종 38라운드 에버딘과 홈경기에서 5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로써 일찌감치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셀틱은 시즌 최종 성적 32승 3무 3패, 승점 99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통산 53번째 리그 우승에 해당하고요. 셀틱은 이 부문 1위인 최대 라이벌 레인저스와 격차를 더욱 좁혔습니다. 이제 셀틱은 트래블에 도전합니다. 지난 2월 리그컵에서도 우승한 셀틱은 내달 4일 인버네스를 상대로 스코티시컵 결승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셀틱은 통산 8번째 트래블을 이루게 됩니다. 셀틱 공격수 오현규는 후반 5분 교체 출전해서 휘슬이 울릴 때까지 총 40분 뛰었습니다. 여기에 멀티골까지 장렬했는데요. 팀이 3대0으로 앞선 후반 37분 추가골을 터뜨린 뒤 후반 45분 쐐기골까지 박았습니다. 이날 오현규는 총 4개 슈팅을 시도해서 2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 유효 슈팅 모두 골로 연결하는 정확도 높은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키패스 1회와 드리블 돌파 1회도 성공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71%였고요. 후스코어드닷컴은 오현규에게 평점 8.12를 부여했습니다. 팀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몹의 평점도 8.7로 높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파 선수 소식입니다. 분데스리가인데요. 괜히 이재성에게 화풀이하는 준우승 돌문 팬들, 독일에서 나가라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또다시 분데스리가 준우승에 그친 도르트문트 팬들이 이재성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팀이 최종전 후반 마지막에 결정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후 10시 반 분데스리가 최종전 34라운드 9경기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킥오프 직전 기준으로 1위는 도르트문트, 2위는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1위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마인츠를 상대했는데요. 2위 뮌헨은 FC 쾰른 원정을 떠났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이는 2점밖에 안 났는데요. 도르트문트가 마인츠전에서 승리하면 우승 확정하는 상황입니다. 비기거나 지면 안 됐어요. 뮌헨은 FC 쾰른을 이긴 다음에 도르트문트가 비기거나 패하기를 기원해야 우승이 가능했습니다. 최종전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전반 15분과 24분에 실점을 해서 0대2로 끌려갔고요. 도르트문트의 두 번째 실점은 이재성의 왼발 크로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재성 올 시즌 리그 4호 도움이 나온 순간이고요. 도르트문트는 PK까지 실축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뮌헨은 쾰른을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0대2를 뒤집고 역전승을 이겨야지만 자력 우승이 가능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후반전이 돼서 선수 교체로 공격에 힘을 실었는데요. 2대2로 비긴 도르트문트, 같은 시각 뮌헨은 2대1로 승리해서 역전 우승을 차지해버렸습니다. 도르트문트 무려 11년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에 도전했으나 마인츠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몇몇 도르트문트 팬들, 마인츠의 한국인 미드필더 이재성을 나무랐습니다. 그들은 우승에 실패하자 이재성 SNS로 달려가 독일에서 나가라며 악플을 달았습니다. 반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뮌헨 팬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최종 순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는 맨시티였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1위를 했네요. 2위는 아스날이고요. 3위가 맨유입니다. 4위는 뉴캐슬, 5위가 리버풀입니다. 6위는 브라이튼. 이렇게 맨시티, 아스날, 맨유, 뉴캐슬까지가 챔스권이고요. 리버풀과 브라이튼이 유로파를 갑니다. 7위에 아스톤빌라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가고요. 8위는 토트넘입니다. 9위는 브렌트포드, 10위는 풀럼, 11위가 크리스탈 팰리스, 12위가 첼시, 13위는 울버햄튼, 14위는 웨스트햄, 15위는 본머스, 16위는 노팅엄, 17위가 에버튼입니다. 여기부터 강등팀이에요. 다음 시즌에는 볼 수 없는 팀들이죠. 18위는 레스터시티, 19위가 리즈 유나이티드, 20위는 토튼입니다. 이렇게 해외 축구 마무리했고요. 새벽에 축구 같이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번 시즌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맨유는 FA컵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6월 3일 밤 11시니까요. 아프리카에서 같이 볼 예정이고요. K리그도 계속 입중계하고 있으니까 또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